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투스 생명과학 강사 박장원입니다. 자, 우리 고2 여러분들 일단 고2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 모의평가를 치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문제들을 보면은 16문항이 통합과학으로 되어 있고 4문항이 생명과학 원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난이도는 낮은 그런 이제 수준까지밖에 단원을 안 배웠기 때문에 되게 평이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통합과학이 생각보다 약간 까다로운 선지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등급 컷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이제 시험 치고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아직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 40대 초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42점, 43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2 내용도 여기 다 일단 들어있어요. 통합과학 안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회성 과목으로 통합과학을 그냥 넘겨치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를 또 선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베이스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물질 X의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X는 DNA와 단백질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요 그림 딱 보면은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의? DNA. 그죠? DNA의 이제 단위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뉴클레오타이드는 RNA의 단위체이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DNA와 단백질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DNA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기억은 DNA다. 그렇죠? 기억 DNA 맞습니다. 자, DNA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 맞죠? 탄소화합물이 뭐예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질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뉴클레오타이드는요. CHON 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걔네들이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인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과 화합물을 형성한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뒤번에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다. 펩타이드 결합은 우리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결합인 거죠. 그죠?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인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리고 참고로 여기 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하는 그 결합의 이름은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당과 인산이 결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의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B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는 단백질로 된 가를 통해서 이동하고요. B는 인지질로 된 나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A와 B는 각각 산소와 포도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니까요. A가 바로 포도당이겠죠. 그죠? 포도당은 우리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산소, 요는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 저분자 물질들은 우리가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바로 산소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지질 이중충으로 또 통과하는 게 기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용성 물질들이 대체로 그렇죠. 그죠? 글리세롤이나 아니면 지방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것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아미노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온, 그죠? Na 플러스나 Cl 같은 그런 이제 이온들까지도 우리가 가로 인해서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고분자 물질,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로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게서 인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기억번에 B는 포도당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B는 포도당이 아닌 산소죠. 틀렸습니다. 이번에 가를 통한 물질 이동은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자,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제 그 막단백질 이제 배웠을 때요. 뭐라고 했었냐면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요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투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당연히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에 대한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말입니다. 이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에 나의 인지질이 이중충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렇죠.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이중층.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이중층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있어요. 그죠? 한 층과 그 다음에 또 한 층 인지질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티켓도 맞다. 그래서 니은과 티켓 정답인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포도당을 운반을 하는 이 막단 배출은요, 포도당만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나트륨 이온이나 이런 것들은 나트륨 이온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시켜요. 그런 것처럼 물질마다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막단 배출이 있다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그게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면은, 자, 표는 A와 B에서 두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 중 하나다. 자, 이게 바로 생명과학 원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는 생명과학 원 문제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A와 B가 각각 지금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라고 했어요. 자, 대장균이 뭐예요? 대장균은 세균이죠. 그죠?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 그게 바로 대장균이고요. 요 박테리오파지는 뭐예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파지한다, 박테리아를 먹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대장균을 숙주로 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 박테리오파지는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애 있죠. DNA를 핵산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그 바이러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A와 B를 딱 봤는데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세포 분열을 한다. 자, 우리 바이러스는 무슨 구조가 아니냐고 했냐면은 세포 구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라 얘는 뭐로 돼 있다? 단백질 껍데기와 그 다음에 핵산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핵산으로. DNA를 갖거나 또는 RNA를 갖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되죠. 그래서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R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라 그냥 단백질 껍데기 안에 핵산이 들어있는 것이고, 세균은 당연히 세포 구조입니다. 그 세포 중에서도 얘는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세포 하나짜리가 곧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가 바로 세포 분열 못하고 B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A가 바로 박테리오파지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B는 우리가 대장균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물질은 둘 다 갖고 있죠. 그죠? 우리 그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 DNA나 이제 RNA 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예요. 자, 볼게요. 자, 기억은 X다. 틀렸고요. 동그라미고요. A는 대장균이냐? A는 박테리오파지죠. 틀렸습니다. B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대장균은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어요? 얘는 뭘 갖고 있으니까? 효소. 뭐 리보솜도 갖고 있죠. 리보솜은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뭐 효소는 모든 이제 물질 대사를 관여하는 그런 이제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효소가 있어야지만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체 안에서는.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요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스로 물질 대사 가능하고요. 요 박테리오파지는요, 얘는 그냥 껍데기랑 핵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물질 대사할 수가 없게 돼요. 마찬가지로 스스로는 증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그 생명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생하면서 숙주에 뭐 리보솜이나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물질 대사 가능하다고 했고요. 역시나 스스로는 못하지만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는 증식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함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떤 세균을 이용한 탐구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 항생제가 없는 배지에 세균을 배양하였더니, 자, 세균 기억과 니은이 있는 집단 원을 얻게 되었대요. 근데 기억과 니은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과 없는 세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원에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됐죠. 같은 종 안에서 서로 다른 형질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에서 뭐가 일어났다 우린 볼 수가 있냐면은 변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변이. 같은 종 내에서 이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 자, 그랬을 때 나에서 원에 항생제 처리를 하였더니 일부만 살아남았대요. 그리고 나에서 살아남은 세균을 배양하여 집단 2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다 항생제 처리 땅 하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애만 남아있네요. 요 니은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니은이 바로 항생제 처리했는데 살아남은 거니까 니은이 바로 내성 세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인 거고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세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양시켰더니 역시나 얘네들만 있게 됐네요. 그죠? 원래는 처음에 다 섞여 있었는데 항생제 처리하고 나니까 얘네들 뭐 된 거예요? 자연 선택이 된 겁니다. 그죠? 자연 선택.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그 환경에 적합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죠. 틀렸습니다. 니은의 원에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변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원에서 변이가 일어났죠. 같은 종 내에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누구는 내성 갖고 있고 누구는 내성이 없었습니다. 형질에 대한 변이 일어난 겁니다. 맞아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은 1이 2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생제 내성 세균에 있는 비율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중에 두 개만 바로 항생제 내성 세균이었는데 이제는 2에서는 100% 전부 다 항생제 내성 세균이죠. 그럼 당연히 이 2에서가 1에서보다 비율은 높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이 2보다 높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어요.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은 자, 그림은 생태계 A와 B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물 다양성은 B가 A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당연히 B가 A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네요. 그죠? 생명체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생명체가 다양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가 다양하게 되면 이점이 뭡니까? 이점이 뭐예요? 생태계 교란에 있어서 얘네는 거의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즉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생태계 평형을 훨씬 더 잘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게 왜 그렇다고 했어요? 자, 여기 이렇게 그 종이 별로 없는 집단에서는 메뚜기가 만약에 사라졌다. 메뚜기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 메뚜기 말고 개구리로 할게요. 개구리로. 자, 개구리 만약에 사라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매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매도 사라지는 거예요. 매도. 근데 여기 생태계 B에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가 사라졌어. 그럼 그걸 먹는 뱀이 사라질까? 아니에요. 뱀은 개구리뿐만 아니라 토끼 먹어도 되고요. 쥐 먹어도 돼. 그럼 그걸 먹는 매가 사라질까? 아니에요. 매 같은 경우에 토끼 먹어도 되고요. 뱀 먹어도 되고요. 쥐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에 있어서 좀 더 안정한 생태계를 갖는 거는 생태계 B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번. A에서 메뚜기는 2차 소비자냐라고 물어봤어요. 2차 소비자. 자, 2차 소비자가 아니라 몇 차예요? 1차죠. 벼가 뭐예요? 생산자입니다. 요 생산자를 잡아먹는 소비자가 바로 1차 소비자고요. 그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개구리가 바로 2차 소비자입니다. 그걸 잡아먹는 매가 바로 3차 소비자가 되겠고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 개구리가요, 요 벼를 또 먹었다고 합시다. 벼를 또 먹었대. 그러면은 요 개구리는 2차 소비자이면서 몇 차일까? 그렇죠. 1차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2차이면서 1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번에 A에서 메뚜기는 2차 소비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에서 메뚜기는 1차 소비자죠. 자, 니은번에 B에서 벼의 에너지 중 일부는 토끼에게 전달된다. 그렇죠. 우리가 B에서 요 벼의 에너지 일부는 토끼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유기물의 형태로. 얘를 잡아먹음으로써 유기물의 형태로 에너지도 함께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전체 에너지가 다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뭐 호흡을 통해서 얘가 열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고요. 나머지가 토끼한테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중 일부는 토끼에게 전달되는 거 맞습니다. 에너지 모두는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일부. 자, 디귿번에 생태계 평형은 B가 A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렇죠. B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복잡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 정답인 4번이에요. 자, 요 내용도 역시나 우리 생명과학 1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생명과학 1에서. 일단 통합과학 내용이긴 하지만요. 생명과학 1에서 다루게도 돼요. 자, 다음 문제.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면은 자, 다음은 사람에게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동자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이다. 자, 가에서 유전자 A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가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유전자 A 같은 경우에는 이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번에 보면은 멜라닌 합성 효소에 의해 멜라닌이 합성이 됩니다. 그죠? 요 합성 효소가요, 단백질이죠. 이 효소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멜라닌을 합성하는 일이래요. 자, 다
멜라닌의 양에 따라서 다양한 눈동자의 색깔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멜라닌이 많게 되면요,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요. 멜라닌 색소가 없게 되면은 점점 그 눈의 색깔이 갈색과는 다른 이제 뭐 파란 색깔 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인대로 고른 것은 있는데, 자, 이게 3점짜리요. 요 3짜리. 요거를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요 디귿번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디귿번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 핵에 A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A가 뭐라고요? 유전자예요. 핵이 뭐예요? 세포 소위관이죠. 그죠? 세포 안에 들어있는 가장 큰 세포 소위관이 바로 핵이고요. 핵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어요? 핵 안에 DNA가 들어있죠. 요 DNA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DNA의 특정한 염기 서열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 그러니까 핵에 A가 들어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에 A의 멜라닌 합성 효소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A의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 들어있는 거 맞죠? 그죠? 니은번도 맞는 거예요. 자, 디귿번에 기억은 번역이냐라고 물어봤어. 자, 이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이 합성되는 게 번역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전사와 번역 배웠습니다. 자, DNA에는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가 RNA가 만들어지고요. RNA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전사라고 했고요. 전사. DNA가 RNA로 이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번역. 그리고 진핵 생물의 경우에는, 핵이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이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번역은 세포질에서 리보솜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RNA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바로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효소. 이미 효소라는 것은 단백질인 거야. 이 유전자로부터 이미 전사 거치고 번역한 결과 바로 효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얘가 그냥 합성하는 거는 뭐 전사와 번역 이거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효소의 역할이 바로 멜라닌 합성했던 거였지. 그죠? 그래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번역이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요, 생명과학 2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사와 번역은 생2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그림은 생물 다양성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와 B는 각각 생태계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친절하게 뭐 둘 중에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라고 알려줍니다. 원래 내신 같은 경우 이런 거 안 알려주죠.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종 다양성입니다. 그죠? 종이 다양한 거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쥐인데 안에 있는 요 염색체, 요 DNA가 다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죠.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강가도 있고요, 뭐 산도 있고요, 뭐 초원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럼 뭐야?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기업번에 같은 종의 얼룩말에서 줄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종다양성에 해당한다? 아니죠. 종다양성이 아니라 뭐예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건 뭡니까? 같은 종 안에서의 유전자 차이. 그로 인해서 같은 생쥐더라도 색깔, 털 색깔의 차이가 약간씩 나타나게 되는 거. 그죠? 그것들 다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죠.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 안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 뭐 무당벌레의 뭐 등 껍데기가 조금씩 다르다. 뭐 얼룩말의 껍데기가 다르다. 뭐 새 앵무새의 뭐 털 색깔이 다르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니은번에 A가 높은 곳은요. A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곳은, 높은 종은 이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생겼을 때 멸종될 가능성이 낮죠. 그죠? 유전적으로 다양하게 되면요. 유전적 다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멸종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낮아진다. 틀렸어요. 자, 낮아진 이유는 만약 두 개의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개체가 4개 있고요. 또 어떤 집단은 또 이제 개체가 또 있대요. 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얘네들이 전부 다 유전적으로 비슷해요. 다 유전적으로 비슷합니다. 유전적으로 전부 다 이제 비슷한 애들이고요. 자, 얘네 같은 경우 유전적으로 다 다양합니다. 유전적으로 다 다양한 애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요 집단과 요 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합시다. 갑자기 바이러스가 퍼졌어.
애들을 이제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다 비슷하다 보니까 A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성이 있다면은 전부 다 있겠지만 없다면은 전부 다 멸종하겠죠. 그죠? 없다면은 전부 다 멸종하는 거야, 멸종을. 하지만 유전적으로 다양한 집단에서는 바이러스가 똑같이 퍼지더라도 적어도 이 중에 하나쯤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만약 하나가 딱 그 생존에 있다면은 전부 다 멸종하진 않고요. 그 종 자체는 얘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종 자체는 멸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할수록 다양할수록 우리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있어서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뒷번에 B는 생태계 다양성이다. B는 생태계 다양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어요.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 생명과학 1에서 나오게 됩니다. 생명과학 1에서 뒤쪽 파트에서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8번 문제 보면은, 자,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와 B는 생산자와 분해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나 생명과학 1에서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파트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요, 일단은 사체와 배설물이 이렇게 있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 B와 A를 딱 봤을 때 누가 분해자고 누가 생산자일까? 자, 이거 화살표 한번 봐봐요. 사체와 배설물이 B한테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럼 B는 뭘까? 분해자가 되는 거죠. 분해자의 역할이 뭡니까? 사체나 배설물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얘네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양분을 분해해가지고 애들이 생활하게 되는 생명체를 분해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합성을 하는 이제 생산자가 바로 A인데, 생산자. 자, 생산자 같은 경우에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지금 가를 한대요. 가가 뭐예요? 광합성이죠. 그죠? 가는 바로 광합성인 거야. 광합성이 우리 이산화탄소랑 물을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가가 바로 광합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산자에서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걸 뭐라고 하죠?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호흡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역시나 호흡이 되겠다. 호흡을 한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랑 소비자가 죽게 되면요, 또는 걔네들이 배설물을 만들어내면은 전부 다 어디로 갈까? 사체나 이제 배설물을 통해서 다시 또 분해자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질들은 우리가 순환한다고 했고요. 에너지는 흐른다. 뭐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것을 지금 옳은 것만을 보게 쓰인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기업번에 A는 생산자다. A는 생산자 맞고요. 니은번에 과정 가에서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하냐라고 물었어요. 가가 뭐예요? 광합성이죠. 그죠? 광합성. 기권 CO2 기체 상태에 있었던 그 이산화탄소, 요 탄소가요. 어디로? 생물권 어디? 포도당으로.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요 포도당의 형태로 탄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2번 맞는 거다. 뒷번에 호흡을 통한 탄소의 이동은 과정 나에 해당한다. 그렇죠. 나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다.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자,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표는 우리가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A부터 E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런 문제도요, 우리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돈표를 딱 준 다음에 이걸 매칭하는 문제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생명과학 2에서요. 꽤나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되는 그런 이제 전사 번역 파트예요. 전사 번역 파트. 자, 보면요. 자, 일단은 DNA가 있고 RNA가 있네요. 근데 지금 일부 서열밖에 안 줬어요. 그럼 RNA 딱 봤을 때 여기가 지금 G잖아요. G라는 뜻은 뭐야? 사이토신에서부터 전사가 된 거죠. 그러면은 윗가닥이 아니라 밑에 가닥으로부터 전사가 된 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상보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AAC니까 여기에 나오는 서열은 뭐가 되겠습니까? 유라실 구안인이 되겠죠. 유라실 구안인. 자,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UGA, G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거꾸로 하면 되죠. G, A, C, 그 다음에 T,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가 있고요. 이가 있고 지금 여기 기역과 이제 니은이 있는데,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UUG 이 서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죠. 자, UUG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럼 얘는 뭐예요? D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가져오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CUG예요. CUG 어디 있어요? 똑같이 여기 있죠. 얘도 똑같이 D를 가져오는 이제 서열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게 쓴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업번에 가에서 구한인의 수는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가에서 구한인의 개수 1개 맞죠? 구한인의 개수 1개 맞습니다. 자, 굳이 내가 이렇게 지금 풀로 이 염기서열을 썼지만 문제 풀 때는 이거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구한인의 개수를 딱 물어보면은 그거에 상보적 결합하는 부분에서 뭘 찾으면 돼요? 사이토신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가 지금 하나니까 1이다. 이렇게 바로 풀어줘도 됩니다. 전 그냥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염기서를 다 썼지만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니은번에 나는 TTG다 라고 했는데, 나는요 RNA니까 우리가 T를 갖지 못하죠. 타이밍을 UUG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틀렸고요. 니은은 D다. 그죠? 니은은 D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다. 그죠? 니은뿐만 아니라 기억도 D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예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렁이는 토양 속 무기물의 양을 증가시킨대요. 그죠? 토양 속 무기물의 양을 증가시킨다. 얘가 이제 뭐 하니까?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을요, 무기물로 뭐예요? 분해합니다. 무기물로 분해해요. 분해하게 된다. 그래서 지렁이도 우리가 분해자에 속하긴 합니다. 사실상. 요걸 이제 소비자로 보든 이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분해자에 더 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유기물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 형태의 그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렁이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건 먹지 못해요. 애초에 조금이라도 이제 분해가 일어난 그 유기물 덩어리를 먹고 무기물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얘는 분해자에 속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식물의 광합성으로 숲속 공기의 산소 농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식물의 광합성, 뭐 물질대사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둘 다 요 생명체가 지금 뭐예요? 토양 안에 있는 무기물의 양을 챙겼으니까 생명체가 환경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반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반작용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의 광합성으로 숲속 공기의 산소 농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환경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요. 반작용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요 생태계 구성 요소 파트도 역시나 우리 생명과학 1에서 생태계 파트에서 따로 또 나오게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인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은 세포로 구성된다. 자, 우리 세포로 구성된다.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렁이도 생명체니까 세포로 구성된 거 맞습니다. 자, 니은번에 니은의 효소가 이용된다. 자, 그렇죠. 광합성을 하려면은 물질대사죠. 광합성 물질대사. 물질대사 할 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효소가 이용이 꼭 돼야 됩니다. 맞는 거고요. 뒷번에 가와 나는 모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이다. 그죠? 반작용에 대한 예시가 되겠다. 기억니은 티귿이 정답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중생대와 지질시대 기역,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역과 니은 중 한 시기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성을 나타낸 거래요. 그때 기역과 니은은 고생대와 신생대 중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4가지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이렇게 4가지 시대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시기가 긴 것이 바로 성캄브리아 시대죠. 그죠? 압도적으로 길어요. 압도적으로 거의 8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 긴 시기가 바로 고생대고요. 그 다음으로 긴 게 중생대, 신생대가 가장 짧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생대가 여기 있으니까 걔보다 시기가 훨씬 더 긴 니은이 바로 뭐가 될까? 그 이전 세대인 고생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생보다 더 짧은 시기, 기억이 바로 신생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 같은 경우에는 딱 그림 보니까 이거 뭡니까? 삼엽충이죠. 삼엽충은 어디예요? 바로 고생대 생명체입니다. 고생대.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니은에 해당하는 거. 고생대 생명체가 뭐가 있어요? 삼갑방필 있었죠? 그죠? 삼갑방필. 그래서 삼엽충, 갑주어, 그 다음에 방추충, 필석.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표준화석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은 고생대냐? 자, 기억은 신생대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최초의 생물. 최초의 생물은 니은에 출현했다. 고생대 때 출현했다? 아니죠. 니은이 아니라 어디예요? 선캄브리아 시대죠. 그죠? 선캄브리아 시대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우리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캄브리아 시대 말기 때 다세포 생물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고생대 때는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육상생물 진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우리 선캄브리아 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고생대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 자, 디귿번에 니은에 형성된 지층에서 나가 발견된다. 자, 니은 맞죠? 그죠? 삼엽충 니은 맞다고 했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명과학 1에서는 이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지구과학에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사실상. 그래서 뭐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우리 생명과학 파트 안에 넣긴 했지만 생명과학 1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다음은 당뇨병 진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건강 진단에 사용되는 소변, 우리 소변 검사하죠, 학교에서. 소변 검사할 때 띠를 줍니다. 이런 띠, 그죠? 이런 띠를 이제 딱 줘가지고 색깔 변화를 보고, 아, 이 친구가 당뇨병이 있는지, 뭐 단백뇨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상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원리가 바로 여기 안에 뭐가 있다? 효소가 있다는 겁니다. 효소가. 그래서 포도당 산화 효소가 들어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소변에 만약에 포도당이 있게 되면요, 포도당은 절대로 소변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100% 재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소변에 포도당이 1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있는 경우 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이 산화가 되겠죠. 산화 효소니까. 그래서 검사지가 청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지가 진한 청색이면은 당뇨병 검사를 추가로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이래요. 효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그렇죠.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맞습니다. 니은번에 포도당의 산화 반응에서 소모된다라고 했는데, 자, 요것도 왠지 요 니은번 때문에 오답률이 꽤나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점짜리기도 하죠. 자, 보면은 지금 포도당의 산화 반응에서 소모되냐라고 했는데, 자, 효소는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에 요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 주는 거, 그죠? 그걸 바로 우리가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소모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얘가 뭐가 가능하죠?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배웠죠. 그죠? 소모가 되지 않아.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도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사용 가능합니다. 소모되지 않습니다. 니은번 틀린 거예요. 자, 디귿번에 포도당 산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활성화 에너지를 얘는 감소시키게 되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효소의 역할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그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 언덕을 낮추다 보니까 훨씬 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효소예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형태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어요. 정답이 1번. 이 효소 파트는 우리가 생명과학 2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은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발표 내용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발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물, 빛, 온도는 모두 비생물적 요인이다. 그렇죠. 그죠? 생물적 요인이 아닌 비생물적 요인 맞습니다. 환경에 대한 거니까요. 자, 군집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무리다. 아니죠.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무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는 개체군이라고 하죠. 군집은 뭐예요? 여러 개의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집은 여러 개의 종으로 돼 있어요. 얘는 여러 종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우리 생명과학 1에서 우리 개체군과 군집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분해자는 버섯,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해자에는 우리 대표적인 게 세균,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이 바로 분해자죠. 그 세균 중에서 남세균은 분해자는 아니에요. 남세균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스스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분해자라고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모호하다 보니까 세균을 여기다 집어넣지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버섯, 곰팡이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 말만 틀리고요. 얘 말과 얘 말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정답이 A와 C가 정답이 3번이 되겠다.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이에요. 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세포를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표는 이 동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각각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핵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딱 보면은 여기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 A가 뭐예요? 바로 핵입니다. 핵 안에 유전 물질이 저장돼 있죠. DNA가. 그 다음에 B 얘가 뭐예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을 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C, 여기 달라붙은 이렇게 알갱이 있죠. 여기 소포체에 달라붙은 것도 있고요. 달라붙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리보솜이에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자료를 딱 보면은 지금 이 동물은 한 번 비행하면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이때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 생성이 세포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에너지 생성하는 세포 소기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죠. B에 해당하는 겁니다. B에.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인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에 A는 식물 세포에도 있다. 자, A가 뭐예요? 핵이죠. 그죠? 핵에는 식물 세포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핵은요 진핵생물이니까. 자, 우리 진핵생물과 원핵생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핵생물. 자, 진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요. 즉 핵막이 있는 거죠. 핵막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핵막이 있잖아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 핵막이 있습니다. 진핵생물은. 얘는 핵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막성 소기관이 있어요. 막성 소기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기관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소포체, 요 소포체 막으로 되어 있고요. 요 골지체, 요 골체도 이제 막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막성 소기관이 없습니다. 막성 소기관이 없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애들은 뭐냐면은, 자,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뭐 동물, 식물, 균류가 뭐냐면은 이제 버섯이나 곰팡이 이런 애들을 말하게 됩니다. 세균이 아니에요. 세균은 원핵생물입니다, 여러분. 세균인 원핵생물이다. 핵이 없는 생명체요. 세균. 오케이. 우리가 생명과 원에서 또 배우는 게 바로 여기 이제 진핵과 이제 원핵 이런 거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우리 방어작용할 때 잠깐 이제 언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핵이 없는 생명체는 이제 세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균이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습니다. 대로 고른 것은 했을 때 이 식물 세포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핵은 당연히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있어요. 자, B에서 기억이 일어나냐라고 했어요. B에서 기억이 일어나는 거 맞죠? 그죠? 맞는 말이고요. 뒷번에 C는 리보솜이다. 그렇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가와 나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와 나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 보니까 학생 A는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화초, 기억을 키우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고요. 관찰 내용을 정리하고 규칙성을 찾았대요. 그러고 나서 기억의 생장과 햇빛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관찰해가지고 자료 수집한 다음에 그에 따른 규칙성을 도출해서 결론으로 가는 거.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그죠? 자, 그럼 나가 바로 연역적이겠는데 보면은 학생 B는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옮겨진 기억이 시드는 것을 보았대요. 관찰을 딱 했고요. 문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기억은 햇빛을 직접 받으면 시들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죠? 가설 딱 나오면 바로 연역적이죠. 세운 뒤 뭐 했어요? 또 탐구를 설계를 하고요. 그걸 또 수행했대요. 탐구 실험 했죠. 그 다음에 기억의 생장과 바로 햇빛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죠? 연역법이라는 게.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이제 가설 설정하고 실험하고요. 얘는 자료 수집해가지고 규칙성 찾고 결론.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이제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을. 자, 기억번에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그렇죠. 맞고요.
니은번에 B는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제시했다. 자, 잠정적인 해답 또는 잠정적인 결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미 내가 답을 정해 놓은 거야. 어떻게? 야, 햇빛을 직접 받으면 시들 것이야 라고 이미 내가 답을 정해 놓고 그게 맞는지를 실험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잠정적인 해답 제시한 거 맞습니다. 맞는 거고. 뒷번에 나에서 탐구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설을 수정하여 탐구를 다시 수행한다. 그렇죠. 가설과 이제 내가 그 실험을 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가설을 재설정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일치한다면 바로 결론 노출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인 5번이 되겠다. 5번. 자,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면은, 자, 그림은 기린의 이제 진화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을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가부터 다는 자연 선택에 의한 이제 기린의 진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죠. 다윈의 자연 선택설. 그래서 자연 선택설이 뭐예요? 변이가 일어나고요. 그죠?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걔네들끼리 그 변이가 일어난 그 애들끼리 이제 생존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변이가 일어난 것과 일어나지 않은 것끼리 생존 경쟁한 결과 만약에 변이가 일어난 애가 환경에 적합했다면은 걔네들이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것이다. 그게 바로 자연 선택인 거죠. 그래서 자연 선택 딱 보면은 목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는 그걸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럼 순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목이 이제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 이게 결론이죠. 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기린이 출현을 했대요. 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개체사에서 생존 경쟁이 왔다. 그러면 최초로 먼저 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게 출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걔네끼리 경쟁을 하고요. 결국에는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돼가지고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 이게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그럼 순서는 나다 가가 되겠네요. 나다 가. 기억번 맞는 거고요. 기억번에 자, 다윈은 기억에 의한 진화론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기억에 의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주장한 게 다윈이죠. 기억번 맞는 거고요. 니은번에 다에서 목이 긴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그렇죠. 목이 긴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보다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긴 기린만 살아남아가지고 자손을 남긴다라고 한 겁니다. 그죠? 이 경쟁을 통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다.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번 보면은 자, 다음은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자, 우리 카탈레이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게 뭘 하는 거죠? 과산화수소를요. 뭐와 뭐로?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거죠. 따로 이제 개수비는 쓰지 않겠습니다. 얘가 바로 카탈레이스의 역할이에요. 카탈레이스는요, 이 반응을 촉진시키는 매개체입니다. 그죠? 촉진시키는 이제 효소죠. 효소. 카탈레이스 효소입니다, 여러분. 효소예요. 근데 자연적으로도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일어납니다.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만 상당히 천천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카탈레이스를 첨가했을 때는 빠르게 이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 산소가 많이 발생해서요. 카탈레이스에 의해서는 기포가 육안으로 관찰이 됩니다. 자연적으로도 분해가 일어난다며요. 그럼 산소 발생하겠네요. 해요.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미미한 속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기포까지는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카탈레이스가 첨가되면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단위 시간 동안 산소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포의 형태로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탈레이스는 우리 어디 안에 들어있냐고 했냐면 우리 간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감자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간, 감자, 브로콜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요 카탈레이스는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니까 무슨 작용이죠? 이화 작용입니다. 이화 작용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고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열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생간 20g이랑 그죠? 간 안에 뭐가 들어있다? 카탈레이스 들어있다고 했어요. 자, 증류수 100g을 이용하여 간 추출액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A와 B의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반응을 관찰한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산화수소 넣고요. 그 다음에 증류수를 집어넣었어요. 증류수.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산화수소 넣고요. 간 추출액, 요 간 안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실험한 결과 요 B에 바로 기포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리고 A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두 개를 세팅해 놓고 비교를 하는 건데 한쪽이 대조군이고 한쪽이 실험군일 거야. 그럼 누가 실험군일까? 얘가 실험군이죠. 그죠? 왜?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우리가 그 실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조작변이 들어간 그거 이제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했어요. 조작변이 뭐예요? 간이에요, 간. 간 추출액의 유무죠. 그죠? 간이 뭔데? 요 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데? 카탈레이스죠,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의 여부죠. 그래서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실험군이 되고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지 않은 날 것 그대로 그냥 직류수 그냥 맹물인 거죠. 맹물 그대로 집어넣은 집단이 바로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간 추출액을 넣는지 안 넣는지 요게 바로 조작변이 되는 거야. 조작변이 되겠고요. 그럼 종속변이는 뭐가 될까? 종속변이는 곧 결과잖아요. 결과가 뭐야? 기포 발생 여부. 기포 발생 여부. 요게 바로 종속변이 됩니다. 기포 발생 여부가 종속변이 되겠어요. 오케이? 알죠? 통제변이는 뭐겠어? 통제변이는 똑같은 양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죠? 얘 100g에 얘 20g, 얘 100g에 얘 20g. 이렇게 이제 또 양을 뭐 똑같이 해준다. 뭐 상온에서 똑같이 한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 조작변이 외에는 전부 다 통제시켜야 되는 거. 그걸 통제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는 실험군이다. A는 대조군이죠. 틀렸고요. 님번에 기억에 산소가 있다. 자, 기억에 산소가 있다. 기억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 기포 발생하죠. 산소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뒷번에 반응이 끝난 후 과산화수소의 양은 B가 A보다 적다. 자, 요것도 왠지 오답률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명과학 1과 그다음에 통합과학에 있는 그 내용을 짬뽕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요 기업번 실험군에 대해서는 생명과학 1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대조군과 실험군, 그죠? 통합과학에서는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생명과학 1에 있는 보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요 디귿번 있죠? 요 디귿번 때문에 왠지 여러분들이 많이 또 틀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반응이 끝난 후에 과산화수의 양은 누가 더 많냐는 거야. 자, 여기는 카탈레이스가 드러났으니까 과산화수가 많이 분해가 일어났겠죠. B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산화수의 양이 적게 남아 있겠고요. 여기는 거의 분해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과산화수 양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더 많은 겁니다. 수소의 양은 B가 A보다 적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B가 A보다 적다, 뭐 A가 B보다 많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다.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효소 파트는요, 우리가 생명과학 2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2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보면은 자, 그림 가는 어떤 식물에서 얻은 세포의 모습을 나와 다는 각각 이 식물의 세포를 증류수와 그 다음에 20%의 소금물 중 하나에 넣고 일정 시간 지났을 때 모습을 나타낸 거다. A와 B는 세포막과 세포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식물이에요. 자, 식물 딱 봤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이 바로 세포벽이죠. 그래서 A가 바로 세포벽인 거야. 그리고 그 세포벽과 붙어있는 요 안쪽에 있는 막을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고요. 자, 그리고 증류수랑 그다음 20% 소금물을 안에 집어넣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얻어낸 거고요. 자, 딱 보니까 지금 얘가 부풀어 올랐어요. 그죠? 요 모양보다는 지금 팽창을 했죠. 그죠? 세포벽이 버티고 있긴 하지만 빵빵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넣은 거예요? 증류수죠. 그죠? 삼투에 대한 내용이니까 삼투. 자, 우리 삼투가 뭐야? 삼투 현상이 뭡니까? 삼투 현상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하는 현상이죠?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삼투 현상입니다. 삼투 현상. 용질 자체는 통과하지 못할 때가 전제예요. 용질 자체는 통과하지 못할 때 물이 대신 이동해가지고 농도를 평형 상태로 맞춰주는 거, 그게 바로 삼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빵빵해졌다는 것은 물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바깥쪽이 저농도고 안쪽이 고농도라는 거니까 저농도가 바로 증류수, 맞죠? 증류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딱 보니까 지금 요게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 지금 세포벽과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분리가 원래 이렇게 딱 붙어 있었는데 그 분리가 일어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원형질 분리. 그래서 왜 분리가 일어났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분리 일어난 거죠. 그럼 물은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니까 고농도니까요. 이게 바로 소금물 20%의 소금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다. 자, 동물세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형질 분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므라드는 건 똑같지만 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용혈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제 터지게 됩니다. 그죠? 동물세포는 터져버리죠. 그죠? 터져버려요. 용혈 현상. 얘는 세포벽이 있어서 그냥 팽윤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고 계신 대로 고른 것은 자, A는 세포벽이다. A는 세포벽 맞고요. 이번에 나는 식물세포를 직류수에 넣은 못이다. 직류수가 아니라 소금물 20%입니다. 틀렸어요. 자, 뒷번에 가의 식물세포를 20% 소금물에 넣으면요. 우리가 세포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간다. 맞는 겁니다. 되게 정답인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하나도 없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죠? 이러면 틀려요. 양방향으로 물의 이동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출되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므라드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없다. 이러면 틀립니다. 물의 양은 항상 양방향으로 이동을 하되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도가 똑같은 수용액 안에 집어넣게 되면요. 모양이 변하지 않죠. 그럼 물의 이동이 없는 거냐? 아니라고. 바깥으로 나가는 물과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물의 이동은 없다. 이러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생명과학 1 문제죠. 생물의 특성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보면은 다음은 사막여우와 그다음에 끈끈이 주걱에 대한 그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우리 생명과학 1에서 이제 뒤쪽에 또 나오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온 유지, 그죠? 체온 유지할 때 나오게 되는데 자,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큰 귀를 갖고 있게 되면은 뭐가 넓어집니까? 표면적이 넓어져요, 여러분. 그죠? 단위부단 표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니까 열 방출에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생겼죠? 애들이 귀가 요렇게 큰 거야. 그죠? 사막여우가 귀가 이렇게 커요. 귀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큰 귀를 갖고 있어가지고 표면적이 넓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열이 빠져나가는 거야. 열 방출. 그래서 사막에 살더라도 얘네들은 표면적이 넓어서 열을 빠르게 방출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적응을 한 거죠. 그죠? 적응과 진화입니다. 적응과 진화하는 거예요. 이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적응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식충식물인 이제 곤충을 먹는 식물이에요. 끈끈이 주걱은요, 잎에 있는 털에 곤충이 접촉하면 털을 구부러뜨린다라고 돼 있어요. 곤충이 딱 접촉하면은 확 하고 잡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소화액을 분비해가지고 식재로 먹는 겁니다. 실제로 먹어요. 곤충이 접촉하면은 접촉에 대한 자극이 들어왔고 털을 구부러뜨린다라고 하는 반응을 했죠. 자극과 반응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정답이 1번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랬을 때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지에서는 지금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배지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하였대요. 그리고 나에서 푸른 곰팡이가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 이거 연연법이죠. 그죠? 억제할 것이다. 가설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거는 뭘까? 접종하지 않은 배지에서는 증식하였다. 이게 뭐예요? 실험 결과죠. 실험 결과예요. 자,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이 배양하고 있는 두 개의 배지 중 하나에만 푸른 곰팡이를 접종했다. 야, 이거는 실험을 한 거죠. 그죠? 실험군과 그다음에 대조군을 나눠 가지고요. 그다음에 다해서 지금 대장균이 배양된 배지에 우연히 발생한 푸른 곰팡이의 주변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은 것을 관찰하고 의문이 생겼다. 이게 바로 문제 인식. 그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문제 인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럴까? 가설 설정.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먼저 실험에서요, 대장균이 배양되고 있는 두 개의 배지 중에서 하나에만 푸른 곰팡이를 접종했대요. 그러면은 요게 바로 뭐가 될까? 푸른 곰팡이 접종 유무가 바로 조작변이 되고요. 이것을 푸른 곰팡이를 넣은 집단이 바로 실험군이 되겠고, 넣지 않은 집단이 바로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대조군.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옳은 것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기억. 다해서 대조 실험이 수행됐다. 그렇죠. 대조군과 실험군 설정해버렸습니다. 자, 니은번에 간은 라보다 먼저 수행된다 라고 했는데, 자, 간은 라보다 먼저가 아니죠. 그죠? 네 번째, 맨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는 종소변에 해당한다.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는 뭐라고요? 조작변이라고. 틀렸습니다. 자, 그럼 종소변이 뭐가 될까요? 종소변이 뭐가 될까? 요 증식 여부죠. 대장균의 증식 여부. 요게 바로 결과니까. 결과가 종소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장균의 증식 여부가 바로 종소변이 되겠다. 그 정답이 1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 해설 강의 듣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앞으로 남은 이 모의고사도 함께 열심히 하면서요. 우리 개념 강의랑 이제 문풀 강의 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함께 잘 달려가 봅시다. 자, 그러면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